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잘 보냈나요? 이번 시간에는 개학이 미뤄진 아쉬움을 칠판 컨셉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칠판에 써지는 선생님의 글씨를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학교는 화이트 칠판입니다만 그래도 칠판에 정서를 좀 담아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교과서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목은 도덕추론과 비판적 사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도덕적 행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도덕적 행동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도덕적 행동에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럼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덕적 지식, 그리고 도덕적 사고, 그리고 도덕적 감정, 그리고 도덕적 실천 의지가 부족할 때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도덕적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인 무지가 될 때, 도덕적인 사고나 감정이나 실천 의지가 없을 때, 바로 충동 이나 무관심, 그리고 용기가 부족해지거나 이기심을 가지게 될 때 도덕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 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제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됐네요, 여러분. 자, 개학날이 됐습니다.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아서 교문 지도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친구가 혼이 났어요. 어떤 친구를 혼을 내줄까요? 자,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은 이 친구. 내 사랑 RM을 좀 혼을 내줄까요? 네. 선생님께서는 친구에게 똑바로 교복을 입으라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선생님, 전 교복을 자유롭게 입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교복을 똑바로 입으라고 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남준이에게 넥타이를 제대로 안 매고 조끼도 안 입었고 자켓도 안 입었다 하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겠죠. 하지만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올바른 근거를 들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먼저 판단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판단이에요.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네요.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을 우리가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단이 있는데, 두 번째 판단은 뭐냐?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좋고 나쁨, 혹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 즉 가치의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이나 개인의 가치관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 도덕 판단이겠죠. 도덕 판단. 가치 판단 중에서도 특별히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을 얘기해요.
주로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통 도덕 판단에는 바람직하다 혹은 착하다 혹은 해야 한다 등의 서술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희는 참 착해. 따따는 아주 바람직한 고양이야. 뭐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게 바로 도덕 판단이에요. 따따의 예시는 조금 좋은 예시는 아니었죠. 우리가 동물에 대한 도덕 판단은 별로 하지 않으니까요. 자, 판단의 종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나뉜다. 가치 판단 안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도덕 판단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사실 판단에는 어떤 예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실 판단의 예로는 이런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최지희는 나연아 도덕 선생님이다. 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자, 사실 판단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예시도 들 수가 있죠. 따따는 고양이이다. 이것도 사실 판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가치 판단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치는 좋고 나쁨, 또 개인적인 주관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었죠. 가치 판단의 예시로는 이런 거 들 수 있겠네요. 지희쌤은 예쁘다. 자,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무궁화 꽃은 아름답다. 서울의 하늘은 아름답다. 이런 판단도 역시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덕 판단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 이와 같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을 우리가 도덕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도덕 판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 있고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 있는데, 이 개별적인 도덕 판단은 특정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성품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을 우리가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희는 착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덕 판단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행위나 어떤 모든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도덕 원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생명을 그렇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위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하고, 이것을 도덕 원리라고 합니다. 이건 이따가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판단의 종류들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교과서 3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교과서 39페이지를 보세요. 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좋다와 같은 판단은 어떤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 왜? 왜죠?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개인의 가치관, 좋고 나쁨이 판단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돼. 자, 부정행위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도덕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렇죠. 도덕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선생님, 도덕 판단은 가치 판단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도덕 판단이기도 하면서 가치 판단이기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모차르트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즐겁다. 자, 어떤 판단일까요? 그렇죠. 가치 판단입니다. 역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고 좋고 나쁨의 가치를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너무 지루하고 싫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중독과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에 관련된 도덕적 관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도덕 판단이죠. 자, 그런데 위에서 풀었듯이 도덕 판단은 어때요? 가치 판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기도 하면서 도덕 판단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명기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선생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니까 이건 도덕 판단이죠? 땡, 아닙니다. 자, 명기가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실 판단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모습은 참 아름답다. 자, 어때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가치 판단이죠. 자,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 판단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판단의 종류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됐나요? 이것들은 우리가 다시 수업에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과 도덕 판단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판단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 쌓기 한번 같이 볼까요? 생각 쌓기에서는 이제 도덕 추론이라는 것을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추론이라는 것은 밀추자에 말할 논자예요. 그래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한자까지 외워야 되나요? 한자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미루어서 말한다예요. 진짜 미는 게 아니라 미루어서 말한다. 추론이라는 것은 먼저 판단되어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도덕 추론의 의미는 무엇이냐? 도덕 원리와 그 다음 사실 판단, 미리 나와 있는 두 가지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결론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미리 나와 있는 두 가지의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판단,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고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했다면 그것을 도덕 추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추론의 방법으로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결론을 내기 위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대전제와 그 다음 결론의 작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소전제,
그리고 이 두 가지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낸다고 했죠. 추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했죠. 대전제와 소전제를 근거로 새로운 결론에 이르는 요 3단 논법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3단 논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자, 모든 사람이라는 이 부분을 지우면 어때요?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니까 죽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이러한 추론의 방법으로 도덕적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하면 도덕적 추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어요. 어머나, 화장실에서 이런 낙서를 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나에게 응가를 할 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었는데 혹시 약간 비위가 약한 친구들은 조금 미안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나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화장실에 이런 낙서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낙서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낙서를 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아 라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인가를 같이 보도록 하죠.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실을 알아보면서 그 사실이 도덕 원리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 추론의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벽에 낙서를 하는 것, 공공 장소에 낙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판단을 우리가 도덕 원리라고 한다고 했죠? 자,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럼 사실은 무엇입니까? 벽에 낙서를 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벽에 낙서를 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 자, 그러니 어때요? 결론,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 추론의 과정 너무 어려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암기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도덕추론의 과정을 외울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필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칩시다. 도, 원, 사, 판, 도, 판. 자, 같이 읽어봅시다. 도원, 사판, 도판. 도원, 사판, 도판. 이게 순서예요. 도원, 사판, 도판.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자, 도덕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 즉 모든 사람의 행위나 성품에 관한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 있어야 되고 어떤 도덕 문제에 대한 사실을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뭐가 도덕 원리고 뭐가 사실 판단이고 뭐가 도덕 판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들께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런 노래 만들었습니다. 도덕 추론송이에요. 도덕 추론송 같이 따라합니다. 내새 똥내 똥새 따라해보세요. 내새 똥내 똥새 내새 똥내 똥새
선생님 더러워 죽겠네. 왜 오늘따라 이렇게 똥 얘기를 많이 하는지. 자, 보세요. 같은 내용의 같은 도형을 그려볼 거예요. 자,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이라는 내용까지 끊고 요거를 우리가 네모라고 합시다. 옳지 않다라는 내용에는 세모를 합시다.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니까 동그라미 합시다.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네모라고 했죠.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역시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옳지 않다라는 것은 뭐라고 하기로 했죠? 세모. 따라합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세모. 자, 따라합니다. 똥새. 자, 이렇게만 외우시면 도원사판, 도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꿀팁입니다. 꿀팁. 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똥새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같은 도덕 판단의 경우에도 다양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벽에 낙서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근거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는 것. 파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 판단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모에다가 남의 물건을 파손하는 것은 이라는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덕 판단을 할 때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 중 하나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덕 판단을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를 생략하기도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도덕 추론의 과정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도덕 추론의 과정을 연습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똥새. 자, 따라합니다. 똥새. 그러면 먼저 기호를, 도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세모. 자,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모르겠다. 동그라미 네모다. 동그라미 세모다. 자, 그러면 자, 같은 도형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는 이미 나와 있죠. 뭡니까?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했던 거네. 그죠?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덕 원리를 풀어야 되네. 자,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잖아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뭐예요? 그래요. 옳지 않죠. 이거 옳다고 하는 사람 없죠?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에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옳지 않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가 나옵니까?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옳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 같은 것은 지워지잖아요. 맞죠?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같은 것은 지워집니다. 이거를 기호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A는 B다. C는 A다. 결론은 C는 B다. 기호로 나타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시 똥새. 자, 그러면 똥새 먼저 그려. 똥새. 자, 먼저 도덕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학생은 어때요? 그렇죠. 착해. 바람직하다, 착하다, 옳다,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럼 소영이는 어떤 사람이냐가 되는 거죠. 자, 네모 똑같잖아요. 네모 똑같죠? 그럼 어떻게 똑같은 거 써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학생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세모만 들어가면 됩니다. 같은 것은 지워지죠. 같은 것은 지워집니다. 어때요? 소영이는 결론, 착하다라는 결론이 나죠. 쉽죠? 자, 다시 도원, 사판, 도판 두 가지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뭡니까? 내세, 똥내, 똥새. 자, 그러면 그 다음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자, 도원, 사판, 도판. 자, 내세, 똥내, 똥새. 내세, 똥내, 똥새. 법을 어기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 여기는 이미 세모에 대한 예시가 나왔네요. 그쵸? 법을 어기는 행동은 당연히 옳지 않죠. 그쵸? 자, 그러면 동그라미는 뭡니까? 그렇죠. 밑에 나와 있잖아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자, 네모, 법을 어긴 행동이다. 자, 같은 내용 지웁시다. 같은 내용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되나요? 다시 도원, 사판, 도판 두 가지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보통 도덕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미루어서 말한다. 추론입니다. 추론. 쉽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판단의 종류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판단의 종류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런데 가치 판단에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내리는 도덕 판단이 존재하고, 이 도덕 판단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도덕 판단과 개별적인 도덕 판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때요? 모든 사람의 행위나 성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 판단, 즉 이것을 우리가 도덕 원리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행위나 성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개별적 도덕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소영이는 착하다, 지희는 선하다, 이런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자, 도덕 추론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친구에게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이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한 근거를 대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친구에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도원, 사판, 도판 두 가지 판단을 미루어서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이 어떠한 행동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도덕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세, 똥내, 똥새. 내세, 똥내, 똥새. 자, 규칙을 어기는 것은 어때요? 아, 옳지 않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뭡니까? 아, 벌써 나왔네. 그쵸?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은, 자, 네모. 그렇죠? 똑같아.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 어떻게 해요? 지워요. 결론,
교복을 바르게 입지 않는 것은 어떻다? 그렇죠. 옳지 않다. 그럼 우리가 우리 남준이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남준아, 규칙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으니 교복을 바르게 입으렴. 이라는 근거로 도덕 판단,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RM은 이제 교복을 예쁘게 입고 다니겠죠? 자, 오늘 수업은 도덕 추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도덕 판단에 관련된 판단의 종류들 잘 기억하시고 도덕 추론의 과정 어때요? 도원사판, 도판, 내세, 똥내, 똥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해요.